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방금 새마을 농협 저축 예금푸도 안 보면 거품 물고 후회합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감원은 PF대출과 연체율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금융권과 보험 증권사의 부실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431곳이 적자이며 농협 등 상호조합은 745곳이 적자이고 저축은행은 79군데 중에서 40곳이나 적자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64조 원이고 중소기업 1000조 원이며 대기업이 500조,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일컫는 1금융권의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부당대출과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피같은 예금과 적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자, 방금 새마을 농협 저축 예금부도 안 보면 거품 물고 후회합니다. 이제 부도 난 곳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나면 지금은 합병을 합니다. 부도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못 찾고 5천만 원밖에 못 찾고 이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점점 커지면 과연 합병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합병 해가지고 그 부도를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규모가 적은 일부분만 그러는데 결국 그렇지 않겠죠? 이 뱅크런 정말 무서운 건데 여기 보세요. 뱅크런 넘긴 새마을금고, 이번엔 가계부채에 새마을금고가 또 기여를 했네요. 자, 부도 합병. 지금은 부도 나와서 합병하는 거 맞아요. 부실, 합동감사. 새마을금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1288개, 이 중에서 14개 부실금고가 합병했다 나오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 연체율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자조합이 431곳, 1288개에서 431곳이 적자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적자를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1288개 새마을금고에서 430 하나나 이런 데다가 10억씩 맡기고 싶으세요? 상반기 적자액이 1조 2019억입니다. 부동산 PF 절반이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에 집중돼 있어요. 절반이. 부실 연체율 7.24%, 2001년에 1.93이었는데 7.24, 3배. 24년 현재, 이제 25년 현재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9.4입니다. 상당히 높죠. 자, 모바일 뱅킹이 먹통되는 그런 일도 생겼었고요. 합동 감사를 했더니 남양주지점 등 옛날에 뱅크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임원가담 933억이 불법 대출해가지고 공범 33명이나 검거되고 검사 종료, 자, 정기검사 완료 후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이제 가할 것으로 또 보여요. 새마을금고가 거듭나려면요, 건전성을 더 발휘하려면 연체율을 줄여나가야 돼요. 자, 이번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세요. 적자의 늪,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는 지지부분. 그러니까 계속 규제하고 엄벌에 처한다 뭐 한다지만 실상 나아지는 것은 없어요. 부도 나면 합병하고. 이게 뭡니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자, 파산위기. 상호조합 2208곳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자, 연체율 3에서 4%로 새마을금고보다는 좀 나아요. 적자조합이 745곳, 2208곳에서 745곳이 적자입니다. 적자조합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22년보다 10배. 무려 신협은 15곳이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부실
상호조합 익스포저 54조 6천억. 여러분들 1금융권도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상호조합 자체가 이렇게 규모도 크지도 않는 것들이 54조 6천억. 어마어마하죠. 상호조합 연체율은 4.43, 신협은 6%대예요. PF 고정이하 여신, 한마디로 뜯기는 돈은 24년 6월달 기준으로 19.7%. 새마을금고하고 비슷하죠. 부도 합병, 상호금융 적자기업 115곳. 이게 745곳으로 급증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든지 상호 등급 4등급 부실 지점은 부도 합병을 시킵니다. 가계대출 급증, 연체율 증가 시에 부도. 그러면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까? 망했으니까. 아니요. 지금은 합병을 하니까 안전한 건 맞아요. 그리고 뭐 당장 무슨 뭐 뱅크런이 터지거나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아주 진짜 써야 합니다. 특히 한 곳에 막 1억씩, 5억씩, 10억씩 이렇게 박아놓는 분들은 진짜 신경 써야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저축은행 건설, 부동산업 연체만 4조 6천억이에요. 세상에. 건설, 부동산업. 이 파산위기, 저축은행 79곳 중에 10곳이 적기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10곳은. 연체율 8.36, 상위권 연체율은 11%예요. 적자조합 40곳이 위기, 79곳 중에서 40곳이 위기. 자본 확충이 부족한 4곳, 6곳은 퇴출. 즉 퇴출 및 파산하는데 합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도. 부실.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이에요.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에서 무려 11.0으로 상위 20개가 더 PF 연체율이 높아요. 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이 무려 29.7로 어떻게 보면은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상호조합보다 더 위험한 거죠. 퇴출. 시정조치 4곳에서 6곳, 최악의 경우 퇴출 위험.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율을 낮춰도 한계가 있네요. 이게 낮춘다고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워낙 지금 골마 터졌어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 재현될까? 이때 11년 저축은행 사태 아시죠? 제1 저축은행 사태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확산될까 두렵어요. 자, 여기 이금융권 건전성 살린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어떻게? 먼저 저축은행은 M&A가 시동이 걸렸어요. 부실정리, 턴어라운드. 자, 경국매와 재구조화를 통해서 PF 부실에서 탈피. 그렇죠. 지금은 빨리 PF 부실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죠. 부실 사업장, 부동산 PF 4조 4천억 줄이기에 나섰어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조합의 중앙 의무 예치 비율을 100%로 상향시키겠다 했고요. 지배구조, 내부 통제, 검사 감독 이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실현시키겠다. 상호금융 포함해서 8,800억 추가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집어넣으면 그만큼 건전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걸 적립한답니다. 상호금융, 법정 적립금, 의무 적립 한도, 자기 자본의 3배로 적기 시정조치 기준 상향, 적절한 경영 개선해서 조정을 하겠다. 자기 자본 확충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15%로 상향. 자, 자기 자본을 15% 이상으로 상향시키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세계 이금융권 은행군 건전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래요. 지금 너무 좀 위태위태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예금위기 터져버리면요. 뱅크런 올라, 이금융권 탄핵, 폭풍의 유동성 실시간 점검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계엄 탄핵 정국. 자, 이금융권 비상 대응 체계. 왜냐하면 제일 여기가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금융에서. 예금위기 새마을저축 농신수산림 조합 원금 이자 포함 5천만 원 이내밖에 지금은 보장이 안 돼요. 1억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이에요. 1년 후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략 1년 후에 1억으로 상향. 통과는 됐으니까.
최선의 방법. 이금융권 1년 만기에 찾아서 옮긴다. 그렇죠. 지금 당장 빼가지고 이자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합병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어요. 설령 부도가 나도. 응? 뭐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수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됩니다. 우체국 1금융권 국제은행이 안전한데, 자, 2금융권 만기가 된 다음에 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만기 되고 옮겨라. 아니면 4천만 원씩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면 1억으로 상향이 되면 한 9천만 원씩 이자 포함해야 하니까 이렇게 법인이 다른 곳에 분산. 보호 상향. 국회 22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시켰어요.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1억. 25년 말 26년 초에 1억 시행이 적용될 텐데, 예금금리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이 유리한데 문제가 있어요. 얘들이 부도가 날 확률이 더 커지겠죠. 이제 예금 보호, 여러분들의 보호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갈수록 이금융권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정말 줄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1억씩. 자, 한국 기업 위기는 은행 위기와 직결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영업 파산하고 중소기업 파산하고 대기업 파산하고, 와, 취약계층인 자영업 채무조정 연장해 주는데 상환도 못하고 있어요. 한국자산공사 추심을 유보해주고 있어요. 추심을. 연체이자도 면제까지 해가면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출 1064조, 연체율 18.1조, 다중채무자 71%. 끔찍하죠. 중소기업 파산.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파산 신청, 이게 작년이죠. 1745곳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중소기업 부실률이 3.78에서 4.18로 역대 최고치. 회수율은요, 중소기업 회수율은 20%가 넘었었는데 10%로 확 줄어버렸어요. 역대 최저. 대기업도 파산합니다. 전체 부실 징후 기업, 즉 위험한 기업을 C등급, D등급, 워크아웃 C등급, 회생 D등급. 자, 이게 230개나 돼요. 대기업에서요. 대기업이 230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D등급 회생, 이건 사실상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D등급 130개나 돼요. C등급 워크아웃은 100개. 대기업이요, 여러분들 무려 52곳이 영업 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아요. 심각하죠. 1금융권은 그러면 다 그러면 안전하냐? 1금융권은 이 부실 부분보다 좀 부도덕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당대출, 뇌물수수, 횡령 이런 거. 자, 친인척 부당대출에 뇌물수수까지. 그것도 1금융권이. KB국민은행 팀장이 시행사 브로커 허위 계약서 써가지고 대출 291건 892억이나 해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대출 받으려면 엄청 쓰지 않아요? 짜증날 정도로 쓰죠. 그게 바로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도 터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짝짝꿍하고 지점장이든 팀장이든 그런 놈들이 짝짝꿍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만 괜히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고 웬만한 직원들만 고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법이 너무 물러요. 법이. 그냥 벌금을 갖다가요, 그냥 본인이 알거지도록 때려버려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은행에서 지금 우리나라 특히 사기죄 이런 게 너무 법이 물렀어요. 세게 가야 한다니까요. 지금 뇌물수수, 부당대출, 횡령, 지 전 재산을 다 빼서 벌금으로 때려보세요. 누가 그 짓거리 하겠어요. 그리고 깜빵 가고 금품 향도 받고요, 자회사 지원받고 브릿지론도 편법을 하고.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명색이 KB국민은행. 이게 291건 892억이에요. 건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은행 볼까요? 손해장, 부당대출 730억. 2배나 급증했는데 101건 2334억. 하기야
전 회장까지 이 지경이니 뭐 지점장님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부당대출 승인 폐업한 법인에게 정상 대출해주고 NH농협은행 단위조합 말고 NH농협은행 5대 은행 말하는 거예요. 90건이고 649억 부당대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 차주와 공모해가지고 금품수수 우위적인 계열사 지원. 또 얘들은 횡령도 했어요. 횡령도. 아우 여기는 횡령을 쓰지도 않았어요. 비은행권 약간 이제 이금융권 말하는 거예요. 걔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증권사 PF 연체율 17%로 급등. 잡히지 않은 위기설. 자, 증권사. 증권회사 PF 대출이 연체율이 제일 세요. 지금 17%예요. 저축은행 11%를 압도하죠. 부실정리 급등. 그나마 증권사가 망하면 돈을 잃는다, 안 잃는다. 잃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증권사에 모 증권사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내 돈이 지금 거기 있어. 따로 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증시 거래를 하는 거라면 전혀 문제 안 돼요. 참고하세요. 2023년 말부터 3.84% 상승. 최대 위험치. 지금 최대 위험치라고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말을 요약한 거예요. 4년간 PF 성과급 잔치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8,510억 도덕적 해이. 캐피탈. 자, 유동성 비율 100% 미달 퇴출.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평균 53% 심각해요. 아니 100개 중에 53개가 심각하다고요. 유의와 부실 우려 사업장 4조 5천억. 정말 천문학적이죠. 연체 채권의 16%, 유동성 53%. 지금 강력하게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캐피탈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릴 때는 이자를 엄청나게 때리면서도 또 차 할부 살 때 보세요. 이놈의 캐피탈 어마어마하게. 보험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100% 미만. 메리츠 증권에서 지금 메리츠 화재에서 인수인계 하려고 하는데 지금 MG가 지금 이 노조들이 시끌시끌하죠. 그렇게 되면 부도 나는 거예요. 진짜로. 뭐 그 지경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보험사 그게 문제입니다. 85%. 자, DG 손해보험 92%, 현대해상 96%. 일단 100 미만은 위험해요. 손해보험업계 유동성. 흥국생명도 74.1로 지금 취약합니다. 보험사는 증권사하고 달라요. 거래 수수료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역시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특수상품은 아예 되지도 않고 참고하세요. 자, 근데 이제 보험사가 망하진 않아요. 참고하세요. 그것도 보험사가 망할 확률은 증권사가 망할 확률보다 더 적어요. 은행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라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인터넷 은행 원리금 못 받는 악성 깡통 대출 인터넷 은행. 자,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죠. K뱅크, 토스뱅크 이런데. 지방은행도 깡통 대출이 많아요.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이런데. 이금융권 역시 깡통 대출 많아요. 아까 고정이하도 많았죠.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황금융 다 마찬가지. 은행 부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달러가 1,500 이상으로 진입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달러 예치가 많이 안 되는 은행은 위험하겠죠. 자, 달러 폭등 1486.7까지 갔었는데 만약 1,500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 뭔가 터져요. 한국은행 지금은 정상 작동 중이다. 위기 구간에 선별하겠다. 부실급등 CDS 신용부도수화부인데 프리미엄이 무려 37.07. 와, 상당히 올랐어요. 3주 3BP 오르면 완만한 상승입니다. 더 올라가면 위험한데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안정적으로 약간씩 내려가는 중이라 달러도 그렇고요. 조금 한숨은 돌린 것 같아요. 외환시장 비상 2금융권, 1금융권 순으로 위험한 거예요. 부도 단계 1단계. 자, 여러분들이 부도가 난다 할 때 징조가 뭐냐?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대출 상환이 안 돼. 두 번째, 예적금을 했는데 못 찾아. 그게 징조입니다. 3단계, 은행이 직접 부도 나버리고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막 터질 때 갈수록 세지죠. 1단계 때 잘 알아차리세요. 자, 지금 아주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은행과 기업이 건전성이 나아지기는커녕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장 내 돈을 해약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한 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